거죠. 두 달 만에 다시 찾은 제작소. 홍성훈 마이스터는 한겨울을 나고 있었고 그 사이 오르가는 절반 정도 건축되어 모양새를 갖추고 있었다. 홍성훈은 파이프 오르간의 40%를 국내 제작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작비 절감과 대중화에 기여한다. 파이프 오르간 제작은 시간이 워낙 많이 걸리고 힘들고 자기와의 싸움이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명감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 거기에 자기가 기쁨을 얻기를 바라는 거죠, 저는. 그 다음에 거기서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내가 뭐 돈을 뭐 떼돈을 번다다 그러고 이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오는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는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갔죠. 그 생각이 안 맞으니까 갔겠죠. 맨 위에 왼쪽. 됐나요? 괜찮아요. 이번 제작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강보은 씨는 독일에서 미술을 전공하다 이곳에 왔다. 보통 저희 세대 청년들은 어떤 직업을 선택할 때 굉장히 안정이 보장돼야 되고 또 어떤 경제적인 것도 생각해야 되고 그런 계산이 일단 너무 많기 때문에 대기업에 들어간다거나 이렇게 좀 안정적인 데를 찾긴 하는데 마이스터님 보면서는 어떻게 새로운 일에 뛰어들 수 있다는 거에 대한 그 도전 의식을 좀 많이 갖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홍성훈은 제자를 찾고 있다. 그가 원하는 제자의 조건은 성실하고 인내하며 소명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 도제 수업으로 마이스터가 된 홍성훈은 도제 방식밖에는 전수할 방법이 없다고 한다. 흥사단 활동과 한국무용, 대금을 했고 시립가무단에서 뮤지컬을 하던 홍성훈은 27살 때 클래식 기타를 배우러 독일로 갔다가 파이프 오르간을 만났다. 목공 마이스터에게서 1년, 독일의 한 제작사에서 도제 입문 4년, 마이스터 과정 6년, 총 11년 만에 그는 오르겔바우 마이스터 국가시험에 합격했다. 모든 것이 다 장인적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철저함, 그 완벽, 그 자체가 예술로 승화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파는 자로서 철저하게 일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이 딱 철학으로 딱 굳어지는 것 같아요. 독일에서 기술뿐만 아니라 정직과 신뢰도 배워온 그는 제작뿐만 아니라 조율과 보수 등 철저한 사후 관리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파이프 하나하나마다 각자 자기의 소리를 가지고 있죠. 여기 보면 또 작지만 작아도 파이프입니다. 이렇게 보면 모양은 같아도 크기라든가 이제 굵기가 이제 다르죠. 그럼 또 소리가 굉장히 높은 소리를 가지고 있는 이제 파이프죠. 이런 소리들이 서로 모여서 이제 음을 내는데 이제 이게 악기다 보니까 이제 조율을 이제 해야 되는데 보면 소리가 이제 트럼펫 색깔을 내는 악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빵빠레라고 얘기를 하는데 소리가 그만큼 굉장히 화려하죠. 이제 이런 이제 파이프를 이제 조율할 때 보면 특히 리드 파이프는 혀를 통해서 움직이게 되는데 이 안에 이제 보면 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열면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진동에 의해서 이제 바람이 이제 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혀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진동을 일으키죠. 그래서 그 진동에 의해서 이제 이 빵빠레가 소리가 나는데 소리의 낮고 높음은 요 이제 혀를 이제 그 잡아주는 이 막대가 아래 위로 움직이면서 소리가 맞춰지게 되는 거죠. 제작자만큼 오르간의 구조와 성능을 잘 아는 이가 과연 누가 있을까? 오케이. 작품을 구상하고 설계하고 제작하며 들인 공과 시간이
음악으로 울려 퍼질 때 그는 점점 꿈에 다가간다. 그 꿈은 서양악계 한국화. 비록 그 전통적 유럽의 악기지만 이게 한국 땅으로 이제 왔으니 이거를 이제 우리식으로 만들면 그 파이프 오르간은 이제 우리 악기로서 우리의 문화를 확장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리허설 때 혼자 듣는 연주는 건축물과 파이프 오르간의 조화를 점검할 수 있다. 이 파이프 오르간은 그 옛날 풍금만큼 작다. 작은 만큼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했던 이 오르간은 홍성운의 9번째 작품. 파이프 오르간은 지금 이제 그 모든 문을 통과할 수 있다고 그래서 아주 작게 만든 파이프 오르간입니다. 그래서 봉고차에도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인데 높이 한 2m 정도가 되고요. 뭐 무게는 두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악기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합창단이라든가 앙상블에 이제 많이 쓰이게 되고요. 그 앞에 이렇게 그 비천상의 우리 에밀레 종의 그 구름 모양을 캡처를 해서 우리 디자인으로 이제 만들었죠. 한국적 모양을 만들어서 우리 양승업 선생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파이프 오르간으로 경복궁 타령이 울려 퍼질 때 홍성운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진다. 젊은 시절 대금을 했던 그는 파이프 오르간의 국악 전목에 관심이 많다. 이 홍성운 마이스터가 훌륭한 점이 우리 전통 악기에 깊은 관심과 공부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와 파이프 오르간 서양 악기와 접목을 시켜서 우리 것화하겠다고 하는 이게 소위 말하면 장인정신입니다. 그가 나고 자란 동네 근처의 고궁은 틈틈이 쉬어가는 마음의 고향. 그 시간 되면 그냥 옵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정말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만히 뭐 생각도 하고 멍청하게 그냥 앉아있다가 힐링을 하고 가죠. (530년) 전 조선의 어리설인 이곳. 단정빛은 바랬지만 궁은 의연하게 후손들에게 역사의 살아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 궁처럼 수백 년의 세월을 담아낼 수 있는 파이프 오르간을 만드는 홍성운은 전통의 아름다움을 눈과 마음에 새긴다. 언젠가는 오르간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게 색깔로나 아니면 소리의 색깔로나 뭐로든 아마 표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상하게 흥분되는 색깔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만 놓고 본다면 이게 서로 밸런스가 안 맞는 색깔임에도 불구하고 잘 어울리는 그런 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조선 실학자 홍대용이 베이징에서 파이프 오르간을 본 지 250년, 한국은 제작국이 되었다. 우리 옛날에 세종대왕이 쳤던 연밀랑을 파이프 오르간으로 연주하면 이게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이런 데까지 이제 생각이 미치게 됐죠. 물론 이제 이런 데 가서 이렇게 혼자 이렇게 앉아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저절로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 파이프 오르간이 외국적인 악기긴 하지만 이것이 뭐 이렇게 막는다고 이렇게 안 와지는 문화도 아니고 그 들어온 문화를 우리가 잘 수용하면 다 멋진 확장된 문화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제작가니까 이것을 우리식으로 좀 바꿀 수 있는 계기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면서 우리 그 기와집이 갖고 있는 색깔들을 자꾸 생각하게 되고요. 바로 그렇게 지은 홍성운의 11번째 작품은 칠보로 된 12마리 나비와 한글 이름으로 장식되었다.
교회나 성당이 아닌 일반 건물의 설치, 한국의 오방색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독특한 디자인 등 매작품 과감한 시도를 하는 홍성훈에겐 든든한 가족이 있다. 가족들에게 있어서 저의 존재를 얘기하면 참 이거 할 말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크는 것도 제대로 못 봤고 우선 키우는 것도 제가 안 키웠고 뭐 일에 정신이 팔려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모르겠고 어찌 보면 가족의 존재로서의 의미는 뭐 아빠라는 것 그거 외에는 제가 내세울 게 없습니다. 사실은 저보다는 아내가 더 모든 가장의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안에 녹아있는 그 여정이 너무나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들을 때는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들을 수는 없고요. 예. 그냥 그 안에 이제까지 20년 동안 이렇게 묻어온 그런 생활들이 그 안에 다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회가 새롭죠. 아버지한테 직접 하진 않았지만 너무 존경스럽고 사실 이 직업을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되게 자부심도 갖고 있고 항상 존경스러운 분이세요. 제가 하는 일은 그 악기를 만드는 그 일부분이긴 하지만 이 파이프 오란을 통해서 그 음악이 새로운 장르를 열어가는 한 기폭자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제는 한국이 파이프 오란 제작에 르네상스를 만드는 하나의 구심적 역할을 하면 더 없겠죠. 홍성훈 마이스터의 말처럼 유럽 문화의 꽃이었던 파이프 오르간에 한국의 혼이 담겨 세계를 향해 뻗어나갈 날을 기대한다.